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뭐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2022년이잖아요. 최근 10년간 AI 발전이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2012년부터 인공지능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10년이 되는 해고요. 그 전에도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PC가 나오기 전인 1970년도부터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만들었죠. 197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때가 이제 2차였고요. 1차는 1950년인가 60년도에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IBM에서 그때는 이제 당연히 PC도 나오기 전이었고, 그때는 컴퓨터를 집에서 쓴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도 이제 불가능했던 시절인데, IBM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사실 그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에 PC붐이 되면서 다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뭐 해보니까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2012년까지 8, 9, 10, 11 뭐 한 40여 년 동안이 특별히 이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막 그러다 보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여기 있었던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CNN이란 거가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지네 챌린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이제 챌린지 대회인데, 보통 뭐 고양이냐 강아지냐 이런 거 판별하고 막 이러는 건데, 사람은 너무나 이제 잘할 수 있고 당연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제 컴퓨터는 되게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학회나 뭐 글로벌 업체들도 1.2점 차이로 뭐 등수가 갈리고, 거의 비슷하게 뭐 쭉 이제 1위부터 10등까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였고요. 근데 갑자기 이 CNN을 기반으로 한 팀에서 한 20점 차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큰 차이로 우승을 하면서 저게 뭐야,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하겠네 라고 하면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GAN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 GAN이 나오기 전에 인공지능은 대부분 분류 아니면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생성에 대한 개념이 인공지능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비유를 하는 게 경찰과 위조지폐범을 이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를 계속 만들어대고 경찰이 이거를 계속 잡다가 보면은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위조지폐범이 기술이 이제 뛰어나고 경찰이 계속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잡지 못하는 단계까지 발달하다 보면은 위조 지폐가 실제 지폐하고 동일할 정도로 사람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발달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것들을 계속 학습시켜서 하는 방법이 이 GAN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긍정적으로 부분에서는 뭐 이제 영화 같은 데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쓴다라고 그러면은 되게 이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요즘 보면 포토샵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은 동영상 편집할 때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능들이 최근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잘랐는데 자연스럽게 메꿔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GAN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기술적인 진보라기보다, 이 2016년 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일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정도였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알파고를 통해서 크게 이제 대중적으로, 특히 국내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반영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증폭시키는 되게 큰 어떤 계기가 되는 게 2016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크게 기술적 진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트랜스포머하고 이제 연합학습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기존에 우리가 뭐 발달돼 있던 구글이라고 생각을 해도 번역 서비스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어색하고 막 이상한 거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머처럼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기술이 등장하면서 언어 모델의 혁신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구글 언어 모델 이제 BART나 오픈 API에서 하는 GPT-3의 어떤 그 기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어 부분에서 이제 큰 어떤 혁신을 이뤄냈던 게 어떤 기초를 만들어냈던 게 2017년인데요. 그 언어 속의 언어 모델의 혁신 성공 이렇게 제가 써놨고 문장 속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내의 관계를 추적해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으로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요소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그랬는데 뒷부분에서 구글의 BART하고 오픈 API의 GPT-3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연합학습이고요. 제가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최신 기술 연합학습이라는 그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과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생활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관심을 요즘 들어서 많이 받고 있는데 모든 인공지능은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서 최소한 수만 건의 데이터를 모아서 중앙에서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사생활 침해에 될 염려가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이 관심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하고 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료의 특성상 개인의 정보가 서버에 다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부하가 간다,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로컬,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나 뭐 이제 병원에 있는, 병원 안에 있는 거기에서 1차적인 거는 이제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중앙 서버에다가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법이 연합학습 방법이고요. 최근에 관심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018년에는 자기지도 학습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자기지도 학습은 아직까지도 많은 발전이 필요하고 요즘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수만 개를 이제 구하는 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미지를 가지고 크게도 확대해보고 잘라보기도 하고 돌려가기도 하고 뭐 자동으로 생성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막 억지로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 어찌됐건 데이터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기지도 학습이 본격화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10,000개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더 어렵고 복잡한 거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하는 거에 대부분의 시간은 뭐 해외 논문 같은 거 보니까 뭐 90%는 데이터 모으고 여기다가 태깅하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간다라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유망지종 뭐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크게 관심을 받고 투자를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언제까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좀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이제 계속 트라이 에러를 계속 거쳐가면서 뭐 이제 그 애기들이 자전거 타는 것처럼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본다든가 사람은 계속 시도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자면은
테니스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테니스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야구를 먼저 이제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 대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테니스보다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이학습 말 그대로 전이를 해서 테니스를 가르치면은 테니스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 개수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BART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2019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GPT-2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드렸던 건 약간 이론적인 이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있고, GPT-2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딥러닝을 이용해 인간다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자기 회계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이학습을 통해 인간처럼 대화와 업무가 가능한 모델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국내에서 판교나 이런 이제 앞선 회사들이 있는, 인공지능이 많이 앞서 있는, 국내에서 좀 앞서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 이 GPT-2가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보니까 뭐 간단한 HTML 코드도 말로만 그냥 명령하면 알아서 만들어줘 이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2020년에 GPT-3가 나오면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판교의 일부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알려졌던 것이 이제 많은 그 관련 AI 회사들과 대기업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기업이 돈 싸들고 투자 중이라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원리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크롤링 해가면서 긁어가지고 서버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요. 그거 외에도 책이나 뭐 사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은 다음에 학습을 시켜보니까 얘가 반 사람처럼 작동을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좀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영화 대본을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시나리오를 짜주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화도 만들어 보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국내에서 GPT-3를 벤치마킹해서 SK, LG,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이 초거대 AI, GPT-3가 대표적인 초거대 AI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폴드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뭐 국내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해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과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돌아가려니까 좀 그러네. 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그 이후에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부분에서 정복함으로써 자기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임류의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 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류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드러낸 부분이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인데요. 딥마인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 학술대에 저도 뭐 사실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여기에서 우승하면서 과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지의 단백질이 주어지면 구도를 해독하고 예측하는 능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해외에서도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부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써놓지는 아니었는데 주로 GN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소셜 네트워크, SNS나 뭐 지식 그래프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관계도나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이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2021년도에는 그래프 신경망이 조금씩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